균등 방식으로 배정된 주식수는 한 주에서 두 주 사이입니다. 해당 물량이 기관 투자자와 우리사주 조합 합친 물량보다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SK바이오사이언스 최고가 매도 전략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면 끝입니다. 지난 내용을 빠르게 리뷰해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평가를 위해 사용된 기업 가치를 생산 능력으로 나누는 방법은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적정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여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랑하는 백신 개발과 생산 능력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방법을 사용한 것은 전통적인 평가 방법인 퍼 평가 방법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가치를 지금처럼 높게 인정받기는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공모가 기준으로 벌써 퍼가 160이나 되었습니다.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퍼는 개별 기업이 아닌 같은 산업군과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HSYY님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비교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48조 5천억입니다. 퍼를 구하기 위해 2020년 주당 이익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를 단순히 2020년 주당 순이익 3,793원으로 나누면 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약 193.4가 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퍼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1위 생산 능력을 갖춘 업체입니다. 게다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프리미엄과 빠르게 늘어나는 영업이익과 매출이 선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비해 더 높은 퍼를 가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적당한지는 평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바이오 기업과 성장 기업은 가치 평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SK바이오사이언스의 정확한 가치를 산출하실 수 있다면 해당 주가 전후한 가격으로 팔면 됩니다. 하지만 가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얼마에 팔아야 할지 적정 주가를 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여행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행자님의 댓글처럼 바이오나 성장주는 자신만의 가치로 정확하게 산출했다 하더라도 시장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가치 평가의 영역이 아닌 철저한 대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매수와 매도의 힘겨루기입니다. 매도 수량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매수 수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확실하게 계산이 가능한 것은 매도 가능 수량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6% 정도의 기존 주주를 제외하면 모두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받은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밖에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매각을 하지 않고서라도 주식을 받겠다는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매우 많았습니다. 전체 수량의 59.92%가 의무보유 확약을 신청했는데요. 실제 배정은 그보다 많은 85.27%가 배정되었습니다. 김성수님께서 확약은 왜 하는 건가요? 하면 물량을 더 받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일반 청약자는 누가 청약했는지 상관없이 공정하게 주식을 배정받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 규모, 성향, 참여 실적, 의무보유 확약 여부,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주관해서 마음대로 배정합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꼭 배정받고 싶은 청약일수록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높은 것입니다. 실제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신청 비율 대비 실제 배정된 비율을 살펴보면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않는 것보다 15일 의무보유 확약을 하는 것이 2배 가까이 됩니다. 매우 긴 6개월 의무보유 확약의 경우 미확약보다 6배 이상 많이 배정받았습니다. 즉 의무보유 확약을 할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1개월, 3개월은 오히려 3개월이 더 적은 주식을 받았는데요. 의무보유 확약은 배정 기준의 일부일 뿐 절대적이진 않은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무보유 확약을 하고 주식을 배정받으면 물리적으로 팔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배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무보유 확약 기간 종료 후 주식을 보유했다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주식을 매도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벌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전체 매도 가능 수량의 65%를 차지하던 기관 투자자가
상당 부분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면서 8%로 줄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청약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점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장한 SK바이오팜은 상장 4일차가 최고가였습니다. 이후 고점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상장 3일차가 최고가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고점 이후 하락을 지속하였고 현재 주가와 고점의 차이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빅히트는 상장 당일이 최고가였습니다. 이후 큰 폭의 하락을 하고 조금씩 상승하다가 최근 메타버스 테마 열풍으로 큰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점에 비하면 아직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유통 가능 물량 숫자는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889-7510입니다. 댓글로 영화 추격자의 명대사인 4885를 언급해 줄 정도로 입에 잘 붙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냥 900만이라고 해도 큰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교해 보이고 과학적으로 보이는 만큼 정확한 유통 가능 물량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가능 주식수는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 주신 댓글이 많았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제가 제일 자주 가는 전자 공시 시스템 다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크롬이나 익스플로러에서 D만 치셔도 다트가 완성될 정도로 자주 들어가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검색하시면 투자 설명서와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에서 기본적인 유통 물량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서 얻을 수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배정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조합하면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HTS나 MTS에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제가 계산된 결과 889-7510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매도법의 핵심은 유통 가능 주식수와 거래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래량 관련해서도 질문해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증권사 앱이나 HTS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매매창, 호가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래는 매도와 매수가 만나야만 이루어집니다.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려는 사람만 있고 팔려는 사람이 없다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래는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창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사려는 수요, 매수 수요가 보여집니다. 위로는 팔려는 수요, 매도 수요가 보여집니다. 현재가는 1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가는 마지막에 이루어진 거래가 기준이 됩니다. 옆에 창을 보시면 17,000원에 107내주가 거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최종 가격은 17,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진행되면 거래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보여지는 거래량은 하루 단위입니다. 장이 시작할 때 0으로 시작해서 거래가 되는 만큼 더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실제 유통 물량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이재훈님이 주셨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어제 상장한 네오 이민텍의 경우 유통 가능 주식수는 약 1,900만 주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동안 거래된 거래량은 5,100만 주에 가깝습니다. 유통 가능 주식수보다 3배 가까이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유통 가능 주식수보다 몇 배나 많은 거래가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주주들이 주식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주가 한 번 거래되어도 거래량은 만주가 되고 100주가 100번 거래되어도 똑같이 만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거래량만으로는 유통 가능 주식 중 얼마나 매도되었는지 주주가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방법은 따상을 하는 대형 IPO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장 종목에는 적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1일차를 살펴보면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바로 따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누적 거래량을 살펴보면 장 초반에 조금 거래가 있었고 이후로는 거래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SK바이오팜의 유통 가능 주식 중 8%도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8%의 거래 물량 중 당일 시초가 상한가에 매수하여 따상에 매도한 수량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모 주주들이 매각한 결과입니다. SK바이오팜 2일차에도 바로 상한가로 시작하여 상한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누적 거래량은 전체 유통 가능 주식수의 16.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일차에 위기가 왔습니다. 바로 상한가를 기록하였지만 이내 하락을 시작하였는데요. 하지만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상한가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를 조금 자세히 보면 9시 9분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상한가로 시작하자마자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을 시작했는데요. 이때 누적 300만 주, 당일 185만 주가 넘는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누적 거래량 34.9%를 기록하였습니다. 4일차에 처음으로 시초가가 상승을 크게 하지 못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조금 상승했지만 이내 지속적인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하락을 시작한 9시 13분 누적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넘습니다. 당일 거래량으로 269만 주가 거래되었는데요. 유통가는 주식수의 123%나 거래되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유통가는 주식수보다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날 때까지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기관 투자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순매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모주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 물량을 매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더해지면서 SK바이오팜은 유통 가능 주식수보다 더 많이 거래되어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실 분들이 계셨습니다. 장 종료 후에는 증권사 앱에 종목 투자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오이민텍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이 모두 매도를 했고 해당 물량은 모두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 중에는 정해진 시간마다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 투자자 잠정이란 메뉴인데요. 9시 반, 10시, 11시 반 이 시간 즈음에 잠정 수치를 보여줍니다. 상장일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1일차에 거래된 거래량은 전체 유통 가능 주식수의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일차가 되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상한가는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2일차 누적 거래량이 38%에 달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에 비해 매우 빠르게 거래가 되었고 아쉽게도 기관 투자자들이 1일차부터 매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안 보셔도 3일차 결과가 어떤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3일차 조금의 상승을 기록한 후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구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9시 2분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788만 주, 당일 258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유통가는 주식수의 누적적으로 52.54%가 거래된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유통가는 주식수의 50%가 거래가 되면 매도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가이드를 하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의 데이터를 참고한 결과입니다. 매도를 할 때 지정가가 아닌 시장가로 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요. 시장가로 매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좋아요님의 의견대로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빅히트 1일차를 보면 상장 후 고점을 매우 빠르게 찍은 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시초가보다 낮은 기록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빅히트는 9시 4분 이후로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당일 거래량은 70만 주, 전체 유통 가능 주식수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선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와 다르게 빠르게 하락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빅히트는 청약할 때부터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매수세가 충분히 몰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한 주당 가격이 다른 청약들보다 매우 높은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금액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장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결과를 보고 유통 물량 대비 퍼센트를 구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유통 물량과 공모가를 결합한 유통 물량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빅히트의 상장 당일 유통 물량 금액은 SK바이오팜의 2배 이상, 카카오게임즈의 2.5배나 되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카카오게임즈나 SK바이오팜에 비하면 유통 물량 금액은 크지만 빅히트에 비하면 한참 낮은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 금액으로만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빅히트보다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다시 한번 매도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가능 주식수 889-7510을 암기하셔야 합니다. 첫날 거래량이 100만 주 미만이면 홀딩입니다. HSYY님께서 900만 주 유통 가능인데 첫날 100만 주 거래량이면 홀딩은 너무 좁게 본 게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100만 주를 산출할 근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경우는 빅히트였습니다. 빅히트는 70만 주의 거래량이 이어지고 하락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빅히트는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공모가가 높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최대 140만 주가 되지만 언제나 환경이 똑같진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한 100만 주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00만 주로 잡은 이유 중 하나는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푸띠님께서 균등 이후 첫 대규모 IPO라 예측이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일반 청약자의 배정된 물량 50%는 균등 방식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균등 방식으로 배정된 주식수는 한 주에서 두 주 사이입니다. 해당 물량이 기관 투자자와 우리사주 조합 합친 물량보다도 많습니다. 균등 방식 물량이 빠르게 매도에 나서 이익 실현을 한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매우 큰 수치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첫날 거래량이 100만 주가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마음 편하게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 종료 후 기관 투자자들이 SK 바이오팜 때처럼 매수를 했는지 카카오 게임즈 때처럼 매도를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고 전일 거래량이 많다면 다음날 초반부터 매도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이 된다면 상한가가 안정적으로 지켜지는지 무너지는지를 보시고 어떻게 할지 미리 선택하셔야 합니다. 빅히트처럼 다시 고점을 회복 못할지 SK 바이오팜 때처럼 다시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거래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유통 가능 주식수의 절반을 넘긴다면 시장가로 매도를 시작하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의 데이터와 기존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는 첫날 장이 종료된 후 제가 매도 사항을 확인한 후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채널에 오시면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남긴 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인자중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이 있는데요. 최대 6개 증권사에서 주식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6개의 앱이나 6개의 HTS를 켜놓고 매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 블로그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스윗밀크님이 공유해주신 정보가 있습니다. 타사 대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증권사로 주식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마다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런 제약이 있더라도 한 곳으로 모아 빠르게 대응하고 싶으시면 설명에 추가되어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 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많이 배정받으신 순서대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 전 매도일 전에 할 일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앱을 모두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장 개장 시간에 임박해서 앱을 켰는데 업데이트를 해야만 이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권사별로 몇 주를 받으셨는지 확인하고 모을 수 있으면 모으고 어떤 증권사부터 매도를 시작할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앱보다는 HTS가 좀 더 안정적입니다. HTS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면 HTS로 거래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 HTS나 앱이 장애로 안 될 때 증권사, 고객센터나 영업점으로 전화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매매하실 때 앱이나 HTS 장애라고 말하시면 최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9시에 임박해서 로그인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8시 50분 전에 미리 로그인하시고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좋은 매도하시길 기원드리고 추가 사항이 있을 때마다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댓글과 피드백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